자, 오늘은 우리가 독서 교과서의 2단원에 있는 글이죠. 독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거고요. 여러분, 이 2단원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좀 큰 부담 없이 보면 되지만 언제나 우리가 시험을 보는 용도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치졸하고 조금은 조잡한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요. 내용 이해가 어려운 건 전혀 아니고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까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형광펜 쳐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 위주로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쌤이 이걸 일부러 주석 교과서, 자습서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상을 뭐 틀어놔도 되고 아니면 안 틀어도 되지만 한 번쯤은 그 자습서에 있는 글들을 옮기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쌤이 한번 영상을 날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다시 촬영을 합니다. 자, 이 글은요.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라는 인터뷰 글이에요. 그래서 최재천이라는 교수님 되게 유명한 거 알죠, 여러분? 그 개미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이분이 유튜브를 해요. 그 유튜브 구독자도 어마어마하고 현재는 2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임드 과학자의 독서에 관해서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오늘은 과학자 최재천의 독서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성장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인터뷰의 대상 최재천이라는 사람 나왔죠. 두 번째는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게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대상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생물학자 최재천, 동물행동학자, 생태학자, 사회생물학자, 통섭의학자로 불리는 그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을 꿈꾸며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최재천이라는 사람의 양력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연구를 한 사람인지가 쭉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뒷부분은 최재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죠.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학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모두 훌륭한 스승을 만난 덕분입니다. 제가 읽은 책들은 학자 이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과학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일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인터뷰 대상이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흥미와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과학자 최재천 독서 인생 전집에서 출발하다 라고 해서 소제목을 알려줌으로써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내용을 예고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책에 대한 첫 기억,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동화백과사전이라고 답한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 지문은요, 최재천 교수가 일생 동안 영향을 많이 받은 책들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서 문제에서 늘 보면은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첫 번째는요. 동화백과사전을 읽었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탓에 책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집안에 있는 읽을 거리라곤 고작 동화백과사전이 전부. 즉 여러분, 이 교수님이 처음 읽은 책이 동화백과사전인 이유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책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마루에 펴놓고 온종일 이리저리 들추어보는 게 일이었다. 다양한 사진들과 내용으로 가득 찬 사전은 어린 제천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는 지금도 사회의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다양한 책 읽기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책 읽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다른 학문과의 소통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쩌면 그는 사전으로 책을 접했던 그때부터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책 읽기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학문과의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계동화 전집을 사주셨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선물을 받은 책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선물 받은 책은 세계동화 전집이죠. 앞에 있었던 동화백과사전은 이게 산 게 아니라 집에 있었던 걸로 묘사가 되니까요.
그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1권 집 없는 천사와 2권 사랑의 학교는 수십 번씩 읽어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책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워낙 엄하셔서 만화방은 갈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그 책들만 죽자고 읽고 또 읽었지요. 라고 해서 최재천 교수님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후 중학교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을 사주셨다. 그가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바로 이 전집이다. 자, 여러분 이런 게 문제 나와요. 유치하지만. 즉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인 이유는요. 그래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위에 있던 동화백과사전과 세계동화 전집도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읽은 책들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은 대놓고 나와 있는 한국 단편 문화 전집이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는 김동인의 배따라기를 시작으로 주옥 같은 한국의 단편소설들을 삶아먹듯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니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편소설들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자, 여러분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걸 우리가 속담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속담을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관용적 표현을 통해 이 최재천 교수님이 독서를 많이 한 결과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들은 정말 쉬웠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국어교과서는 최재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것도 관용적 표현입니다.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거는 내 전문 분야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작가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바로 질문했다. 선생님,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다른 작품들을 다 보셨다면 이 작가가 그런 성향의 작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워낙 한국 문학 전집을 많이 읽은 덕분에 작가의 성향까지 알고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이 조금 결이 다르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 작가의 소설들을 모두 읽고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해낸 그였다. 그는 국어 선생님들을 항상 긴장시키는 학생이었다. 왜요? 한국 문학 전집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책을 사주셨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노벨상 문학 전집을 사주셨다. 그가 처음으로 우겨서 산 책이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 나왔죠? 이제까지는 집에 있던 책, 어머니가 사주신 책이었는데 지금 네 번째 책은요. 본인이 직접 고른 책이래요. 어찌 보면 최재천의 독서 인생은 전집 독서에서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동화 전집, 한국 단편 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 이 세 가지 전집을 거치면서 그는 자연과학자에게서 찾기 이른 남다른 감성을 길렀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문학 전집 독서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속된 말로 과학자들은 좀 T 성향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 최재천 교수님은 약간 TF의 조화가 되게 엄청난 거죠. 왜 그러나 봤더니 문학 전집을 많이 읽어서 F, 감성이 좀 길러졌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받게 된 선물은, 자, 여러분 진짜 선물을 받은 건 아닌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휙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하고 저처럼 읽고 또 읽어서 그 구절을 외우다시피 한 독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자,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은 반복적인 독서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는데 그 결과 세 가지의 효과를 얻게 됐대요. 첫 번째는 뭐야? 감성을 기르게 됐고요. 두 번째는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뭔가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 즉 한마디로 내가 많이 알던 것들이 글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에게 책은 선택이 아니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었고 외로움을 함께 달래준 친구였으며 감성의 탯줄이었다. 라고 해서 최재천 삶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은유법이고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최재천 교수님의 말을 듣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니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이런 게 바로 주관적 평가죠.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최재천이 17살이 되던 1970년 수용소 군도를 쓴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 책을 놓칠 리 없는 그는 책방에서 솔제니친의 책을 샀다. 그 책에는 솔제니친이 쓴 여러 편의 수필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그중 최재천은 모닥불과 개미라는 5번째 책이 나왔어요. 수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모닥불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러 뛰어드는 개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그는 궁금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최재천 교수님이 책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게 나왔어요.
무엇이 저들을 이꼴 개미죠? 희생의 길로 함께 가게 하는 걸까? 의문에 꽂힌 그는 당시에는 그 답이 뭐야? 개미들이 왜 남을 위해 희생할까에 대한 답이죠. 얻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생물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만난 후 그때 품었던 의문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그때 품었던 의문은 뭐야? 개미들이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는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세계적인 자연과학자가 되었다.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사유할 수 있도록 그를 과학 분야로 이끌어준 사람은 바로 그때 수필에서 만났던 솔제니친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최재천 교수님은 책을 읽고 그 과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진로에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개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생물학에서 그 의문이 해결되자 그 학문에 뭔가 좀 관심이 더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창과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 갈고 닦은 싸움의 기술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로, 세계로 뻗어나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 그가 지금껏 어느 때보다 힘있게 답했다.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정년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의 직업만을 갖는다는 건 옛말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자,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공부하는 능력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가 국영수 공부가 아니겠죠? 공부하는 능력, 다시 말해 수학 능력.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이 수능이에요. 키우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별표. 국영수 공부가 아니라요. 수학 공부가 아니라 책 읽는 거래요. 그게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독서가 취미라고 하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독서는 취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서는 일입니다. 독서는 전략이고 독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최재천이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분은요. 독서라는 건 그저 취미, 즉 가볍게 할 걸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재천의 입장에서 독서라는 거는 굉장히 치열한 일이자 전략이자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휴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여러분 사회의 통념인 거죠. 사람들의 어떤 관습적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가 시간에 독서해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이지 최재천 교수님은 이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름의 핑곗거리를 만들며 외면하기도 한다. 그쵸? 사람들 바쁘다고 책 안 읽고. 이런 사람들에게 최재천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최재천의 메시지는 뭡니까? 공부하는 능력은 독서로부터 길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서는 일이자 전략이자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폭넓게 독서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뭐 반복적 독서도 강조했지만 이분은 폭넓은 독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읽기 힘들어도 도전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자, 여러분 역시 읽고 또 읽다 보면 뭐야? 반복적 독서죠. 뭔가 쌓이게 됩니다. 자연과학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자연과학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와 같아요. 진화론도 읽고 나노과학책도 읽고 어려운 책, 쉬운 책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양하게 작심하고 계획을 세워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책도 나름의 읽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어려운 책들도 별 도움 없이 쭉 읽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책은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혼자이기에 책을 찾기도 한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책과의 대화로 단단하게 다져진 그의 세상은 하나의 나무 기둥에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듯 풍성했고 꽃이 피듯 다채로웠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 두 부분은 비유적 표현이죠. 뭐뭐 하듯 직유법인데요. 이 부분은 인터뷰어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역시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노란색 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방면의 이해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최재천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글쓴이의 주관적인 이해. 맞죠, 여러분? 이건 인터뷰어의 생각이야. 여러분, 누군가는 최재천의 사고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터뷰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인터뷰 글이고요. 따라서 인터뷰어의 사고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문제 풀 때.
교훈적이다라는 거는 최재천의 어떤 책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독서 계획의 실천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정말 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하면 되고요.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형광펜 친 부분들은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좀 더 유의해서 읽고 나머지 부분들 여기 이제 자습서에 있는 글씨들 있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한번 옮겨 놓으면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되겠다.